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호산대학교 국제청소년 리더 교류 지원 사업의 양성평등 교육에 오신 여러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의 박미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서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동영상으로나마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즐겁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을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왼쪽에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 거실인 것 같죠? 네, 그 여성분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자분은 지금 다리만 들고 여기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리 들고 여기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라고 옆에서 핀잔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 봤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한 방송사에서 아침 뉴스 진행자가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동안 안경을 쓰고 아나운서로 이렇게 뉴스 앵커를 하는 사람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놀랍게도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여성 아나운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는 이런 어떤 편견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안경 착용은 젊은 여성 앵커를 대신하는 대하는 정형화된 틀, 그 편견을 좀 한번 깨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여성 아나운서가 약간 남성의 앵커를 뒷받침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편견에 대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나 아빠나 남자아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사내답게 씩씩하게 놀아야지. 그리고 남자라면 딱 세 번만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우는 거야. 이런 말들을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듣고 자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 박스. 그래서 어떤 남성의 틀에 가두는 그런 또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녔을 텐데요. 자, 그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같이 특히 남녀공학이거나 이럴 때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남자니까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 하나?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학생도 힘이 세요. 근데도 내가 같이 번쩍 들면 주변의 친구들이 놀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학생다움, 남학생다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의 사례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우디의 여성분들이 자전거를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자전거 이용이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2013년 4월부터 자전거를 타도 된다라고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등하교나 출퇴근용으로는 금지고요. 남녀가 모여있는 공간에서도 자전거 탑승이 금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나라도 있어요. 여긴 노르웨이 얘기인데요. 군인들이 보이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들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냥 짧은 깎은 머리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남성 군인도 우리도 머리 길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를 허용을 했는데 다 묶는 조건으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르웨이는 남자 군인, 여자 군인 차이도 별로 없고 남자 군인도 머리를 길러서 묶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서울신문에서 그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성차별에 대한 인식 18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여성이 대답한 것은 73.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남자들도 한 20.6%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여성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69.1%나 나왔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또 18.3%가 있었어요. 네. 어쨌든 남녀 차별 둘 다 맞는 말이라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그런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차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물론 요거는 이제 여성 쪽의 차별을 대변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사원들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 사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청원 산림보호직은 아무래도 남자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남자로 제한한다. 그리고 땡땡 신협에서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아예 안내 공고문을 내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결혼, 임신 계획을 질문을 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면접에서 외모를 지적하고 왜 그렇게 살이 찌셨냐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또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양성평등이 개선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성차별 사례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성차별과 또는 이제 그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야구장에 갔을 때 야구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키가 큰 아빠 그리고 형 동생이 있죠. 여기서 아빠랑 형이랑은 키가 그래도 막내 동생보다는 조금 크기 때문에 받침대 하나를 놓고 똑같은 받침대를 줬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평등하게 준 거는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막내 동생은 이 장면을 볼 수가 없네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받침대를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equity는 형평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리티는 이제 이렇다라고 오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퀄리티와 에쿼티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젠더, 성에 대해서 어떤 평등, 양성 평등, 그리고 양성에 있어서, 젠더에 있어서 equity,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젠더 이퀄리티, 그러니까 양성 평등이죠. 성에 대한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인 재산, 그리고 기회, 자원과 보상을 동등하게 누릴 때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무조건 같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삶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이 생물학적 성별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제한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퀄티, 그러니까 그 형평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평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막아왔던 여러 가지 여성의 역사적인 부분, 사회적인 약점들을 보상하는 방식의 전략, 조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평등의 개념은
성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남녀 양성 중에 어떤 특정한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평등한 것을 의미하고요.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보시면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기본법 제4조에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시면 유엔 인권 협약에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그런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하고 또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해서 생기는 모든 구별 이런 것들을 배제 또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해외에서 얘기하는 양성평등 관련 법과 한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성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될까요? 자, 남녀 차이를 그러니까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한테도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남학생, 여학생, 남자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남녀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혼 남녀 101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여자 쪽의 거를 보면 이제 싸움을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말한다라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왜 화가 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라고 한번 알아맞혀라 라고 얘기한다가 거의 반이 넘었어요. 53%. 그리고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 쪽에서는 자신에 대해 이만하면 나는 중간 이상은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가 22.5%였고요. 그리고 남자는 뭐 말은 여자 쪽에서 통하는 남자와 만나고 싶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외모와 경제력을 따지더라 라고 얘기한 게 47.7%나 됐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자는 상대와 식사 속도를 맞추지 않고 자기와 막 빨리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 메뉴 정해라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해서 진짜 아무거나 시켰더니 결국은 메뉴마다 못마땅해 하더라가 40.2%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하나 만한데요. 여자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커피 마시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가 별로 안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괜찮은데? 했는데 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해를 못하죠. 왜? 갑자기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사줘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라고 묻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요. 이제 그래서 여자가 짐을 꾸릴 때, 그다음에 남자가 짐을 꾸릴 때 이제 큰 차이점을 또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여자는 한 달 전부터 여행이 이제 잡혔으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내 거, 아이들 거 이제 엄마들은 다 챙기죠. 그리고 미리 정리해서 막 쌓아두고 애들 가서 뭐 할까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물건을 막 보고 어디다 넣지? 이 가방 넣었다 저 가방 넣었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가기 전날에도 빼트린 게 없냐 뭐 잊어버린 게 없냐 걱정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그 다음에 출발을 하죠. 근데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출발 한 5분 전 10분 전에 가방 꺼내서 축축축 넣고 다 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성들이 가방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방은 한 대여섯 개는 보통 있습니다. 자, 학교 갈 때 가방, 여행 갈 땐 캐리어, 약속 있으면 예쁜 백, 또 쇼핑할 땐 쇼퍼백, 파티 갈 때는 이런 또 가방을 들어야 되고, 해변으로 갈 때 비치백, 이런 걸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파티 갈 때는 그냥 가도 돼. 해변 갈 때도 이 가방.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가 보통 남자에게 말할 때는 보통 이만큼 의도한 내용이 수면 아래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해한 영역은 이 전체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때는 그냥 이것만 그냥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뭐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만큼 있는 이거 사실은 남자한테 없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다르구나. 화성에서 온 여자구나. 금송에서 온 남자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 차이점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양성평등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남녀 차이점을 차별로 만약에 대체를 하면 이거는 양성이 불평등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차이를 인정을 하고 또 성에 대한 그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고정적으로 편견이 생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으로 또 가기 위한 한 발자국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줘야 되는 건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은 현수, 오른쪽은 미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입으려고 하는 옷인데요. 자, 파란색 계통의 옷과 여기는 핑크와 노란색의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미영이는 핑크 같고 현수는 파란색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 현수는 A, 미영이는 B예요. 자, 그래서 미영이 옷이 B, 현수 옷이 A. 이렇게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페피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이 페피 같다라는 것도 편견인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컬러에 대한 것도 이런 그 성 역할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아빠는 아빠니까 돈 벌어올게.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고, 엄마한테는 우리 딸 여자니까 분홍색 신발 어때? 라고 또 딸에 대해서 분홍색 컬러에 대한 얘기를 고정관념이 엄마가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성 역할, 젠더 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고정적인 성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경험한 성역할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차별과 마주하게 되곤 한다. 지금부터 난 나의 이야기이자 내 삶 속에 박혀있는 차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의 첫째 즉 장녀였다. 난 점심때쯤 태어났지만 외할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이 미안해 저녁 때까지 출산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 난 치마나 머리띠 대신 바지에 모자를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나를 별나게 여겼다. 어느 날 제사를 지낼 때 엄마에게 엄마랑 작은 엄마들은 왜 뒤에만 입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말했다. 중학생이 되었다. 바지 대신 교복으로 치마를 입게 되었다.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속바지 때문에 답답했지만 바지를 입으려면 사유가 있어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왔다.
아버지는 갑자기 내게 사과 깎는 연습을 시키셨고 못하면 화를 내셨다. 그러다 울음이 터졌고 방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무서웠다. 삶에서 차별이란 손가락에 박힌 가시 같은 거다. 찔린 곳이 기분 나쁘게 아프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내게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님이 차별적인 말을 할 때마다 지적하였고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땐 싸웠다. 그렇게 4년이 지났고 우리 집은 달라졌다. 밥 먹은 뒤 늘상 앉아서 TV만 보던 아빠는 설거지를 시작하셨고 뒤에만 서 계셨던 엄마도 이젠 제사 때 절을 하신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이다. 비록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 믿게 되었다. 삶의 소소한 변화들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말이다. 네. 이거는 여성의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성차별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 중에서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있었거든요. 자, 다음은 남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남자를 가둔 맨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옷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아, 완전 잘생겼다. 완전 남자다, 남자. 그래, 여자친구다.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줘야 해요. 너 게이 같아, 너. 야, 너 아직도 못 해봤냐? 뭐하러 달고 다니냐? 그거 떼. 축구 좀 하자. 당구는, 게임은 다 안 하는구나. 장난하냐? 왜 여자 척 꺾어 마셔? 이제 여러분은 가족과 배우자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이거 완전 쪼잔하네. 야, 너 뭐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소개팅 할 건데 남자가 차 없으면 좀 그런가요? 저 2월급으로 결혼하려면 아빠, 힘내세요. 네, 잘 보셨나요? 역시 남성 입장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런 성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개선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자, 외국 사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자, 폴란드 나라는 힐씨는 직업 프로젝트, 그래서 직업이 없는 여성들한테 남자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르쳐 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경호원, 버스기사, 벽돌공, 건설 수리 이런 직업 훈련을 나라에서 이 여성들에게 한번 시켜봤다고 합니다. 호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 비자 발급 시에 2011년부터 부모란에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해서 부모가 보통 엄마 아빠의 이제 의미긴 하지만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둘일 수도 있고 해서 parent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밴쿠버 학교에서 he, she라는 이런 남자다 여자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명사보다는 XE로 바꾸어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남자 여자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그런 어떤 편견적인 말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스탑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듣기 싫어하고 어떤 말들을 스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보고 만나 칙칙해야지. 남자는 여자한테 양보하는 거야. 너 마마 보이구나. 왜 이리 말랐어? 남자는 강야해. 모든 남자가 구일 겁이 많아. 남자가 하지 못하게 너무 비실비실한 거 아니야? 파마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남자가 남자답게 씩씩해야지. 남자애가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너 여자같이 생겼다. 남자가 왜 기집애들하고 놀아?
남자애가 무슨 인형놀이냐? 기집애도 너보단 낫겠다. 남자가 무거운 것도 못 들어?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다 돼. 네가 뭔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여자애처럼 투정 좀 부리지 마. 네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뭐라고? 너가 비비크림 바른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몰라? 고무줄놀이 같은 거 하면 거시기 떨어진다고. 남자 새끼가 그거밖에 못해? 남자가 힘든 것도 못 찾냐? 한심하다. 맞고 들어오면 혼난다. 남자가 그게 뭐냐? 씩씩해야 남자지. 오, 어깨 남자네. 여자는 한때고 친구는 평생이야. 꼴의 남자라고. 돈만 잘 벌면 이쁜 애들이 줄을 서. 네가 설거지를 한다고? 네가 애를 본다고? 네가 빨래를 한다고? 와이프는 집에서 뭐 하냐?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떡하냐? 남자가 뭐 그거 갖고 그래. 남자가 뭘 그렇게 깔끔을 떠냐? 남자는 힘. 너 남자 새끼가 왜 그렇게 술 못 먹어? 어? 남자 그것도 못하냐? 내라. 군대는 갔다 왔냐? 그 목소리 힘이 없어. 크게 좀 말해. 남자가 운전도 못하냐? 너 그래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겠냐? 돈을 잘 벌어야지. 야, 그렇게 배짱이 없냐? 이거 뭐 기집애도 아니고. 네가 그 나이에 무슨 힘을 쓴다고 그러냐? 네, 남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말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말들 스탑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은 55가지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집에서 소꿉놀이만 하고 놀아.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연결하고 조율하게. 넌 여자니까 여자들이랑 놀아야지. 여자가 왜 이렇게 칠칠맞니? 여자가 왜 그렇게 뚱뚱해?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 얌전하게 놀아야지. 뭐 이렇게 뛰어다녀? 여자애들은 머리가 길어야 예뻐. 여자 얼굴이 흉터나서 어떡하냐? 야, 여자애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처럼 다리를 쫙 벌리고 왔니? 너 왜 그렇게 행동이 거칠어?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냐?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못생겼냐? 입이 왜 이렇게 험해? 나보다 팔이 두껍네. 여자 이쁘면 끝이야. 야, 나대지 마라. 너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 여자 목소리가 왜 그래? 이거 커피 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야, 넌 여자가 치마도 안 입냐? 다리가 왜 이렇게 굵어? 무다리야? 여자가 컴퓨터도 고쳐? 여자가 공대를 간다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위험한데 일찍 좀 다녀.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이 최고지. 거기 아가씨. 거기 아줌마. 남편은 일 안 해? 너 시집은 언제 갈래?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해. 아이고,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여자가 재수를 한다고? 여자애가 화장 좀 하고 다녀. 운전하는 꼴 보니까 딱 김여사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가 좋아하겠냐? 너 엄마가 그래도 돼? 여자가 담배를 펴? 너네 음식을 못해? 엄마한테 안 배웠어? 아무래도 대표는 남자가 낫지 않아? 너 생긴 건 안 그런데 의외로 여성스럽다.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천천히 해. 여자가 운동도 해? 여자가 애교가 좀 있어야지. 가시난 년들 키워놔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집구석에 죄다 째진 것들만 있어가지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여자들한테 커피 타라 그래.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 여자 머리가 그게 뭐냐. 남편 밥 차려줄 시간 아냐?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네, 여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 55가지를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들었던 말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인 것 같네요. 지금도 양성평등이 굉장히 많이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좀 변한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또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국가 발전, 어느 수준까지는 같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떤 승진이라든가 좀 더 나의 어떤 개발에서 더 나아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여성의 차별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변한 것들에서는 양성평등 의식이 앞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또 역차별의 어떤 그런 정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성 위주만의 정책이 지나치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서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또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양성평등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지만 그래도 성별 격차에 대한 인식 차이도 아직까지 여전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변한 것을 보면 최근에 여성 국회의원 수라든가 여성의 어떤 임원하는 분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숫자들이. 하지만 아직도 올라간 숫자가 처음부터 너무 작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고, 여성 고용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어떤 임금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성별 임금 격차가 있는 그런 직종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지만 그래도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은 또 지금 시점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또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에 비해서도 더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봤을 때 변한 것은, 그리고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가사 분담은 좀 더 공평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응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성 가사 노동 시간이 아직도 남성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하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이 그래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많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죠.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렇지만 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아직도 2016년 기준 8.5%에 아직 머무르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죠. 자, 어쨌든 이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앞으로 또 양성평등 사회의 유쾌한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양성평등의 변화는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 양육이나 가사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소비 지출이 촉진시키는 등 경제 성장에도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서 기업의 이윤도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리자 비율이나 여성 임원 수가 많을수록 재무 성과도 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여성 임원수와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 수익률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삶의 질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또 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GDP도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 성장과 여성인력 활용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별의 어떤 그런 격차가 적은 국가들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국방부에서 여성용 군복을 2010년도부터 여성 체형을 고려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해서 세대주에서 그냥 세대 구성원으로 이제 확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남자들이 오히려 또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또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법에 보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이제 놀다가 남은 경우 이제 보험 보상 한도액을 주는데, 여자들은 훨씬 더 많이 주고 남성은 1,000만 원으로 제한을 뒀다 그래요. 그리고 5.18 보상법 시행령에도 신체 장애 등급을 나누면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 이런 식으로 차별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도 역시 이 외모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2019년도 5월 7일 시행이 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자와 남자의 이런 보상금의 차이가 있어서 남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장애 등급과 보험 금액을 7급과 3,200만 원 이상으로 똑같이 규정을 해서 차별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도 차별이 있었는데 역시 남녀 구분 없이 같이 규정을 해서 차별을 없앴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요. 자, 독일 소녀의 날, 소년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는. 그래서 소녀의 날 시작 이래로 자동차 관련 직종에 인턴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년의 날 참여 소년 중에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돌봄 일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니 인턴십을 통해서 비전통적인 그런 여성 취업 분야를 많이 미리 체험하고 앞으로 미래의 진로를 전망을 세우는 그런 여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남학생들도 성별에 전형적이지 않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장난감 회사, 레고 회사 아시죠? 7살짜리 소녀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보냈겠죠? 자, 샬롯 벤야민이라는 그런 어린이였는데요. 남자아이들을 위한 레고 장난감은 사람도 구하고 회사를 다니고 또 심지어 상어하고 수영도 하는데 여자아이를 위한 레고는 집에서 살림하고 쇼핑하는 데 너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라고 2014년도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편지를 받은 레고 회사에서 그 이후에 주부 아빠 미니 피규어 요런 그 레고 시티라인을 또 개발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 항공우주국에서 활약한 5명의 여성 개척자들 해가지고 또 2017년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런 작은 손편지가 또 변화를 일으킨 또 재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양성평등, 유쾌한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럼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남녀를 구분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넌 남자라서 안 돼, 넌 여자라서 안 돼. 앞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보셨죠? 그래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니? 어렵지 그냥 남자 여자를 빼고 그렇게 용기는 주는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차별, 성역할 강요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사와 육아,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기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여전히 엄마가 아빠보다 가정관리 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가사와 육아 모두 엄마 아빠가 공평하게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세 번째는 성을 구분하는 단어 사용을 조금 자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 성별에 기울어진 말들을 평등하게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 캠페인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약간의 그런 그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저출산. 이게 이제 산이란 여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 저출생으로. 그 다음에 미혼을 비혼으로. 여직원을 그냥 직원으로. 시댁을 시가. 친정 시댁만 올린다 시가.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가 라는 말을 사람이. 그 다음에 유모. 엄마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 김여사 대신에 운전 미숙자. 그 다음에 그 버진 로드라는 게 있죠. 이제 처녀의 어떤 그런 개념을 넣은 건데요. 웨딩 로드. 친할머니, 외할머니 구분하지 말고 할머니. 몰래카메라를 불법 촬영으로 바꾸자. 그리고 효자 상품. 남자 아들 자자를 썼죠. 그래서 인기 상품. 그 다음에 그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 스포츠맨십이 있습니다. 스포츠 정신. 뭐 이런 말들을 조금 삐딱한 말들을 조금 평등하게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우리가 할 일은 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자, 다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가 자신과 다름을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은 없애면서 여기서부터 양성평등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 젠더 센서티비티를 키우기.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성인지 감수성은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의는 아직은 조금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와 지식을 잘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를 내가 스스로 알고 감지해내는 그런 민감성을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양성평등 기본법 제18조의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이제 법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성인지 감수성, 이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양성평등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우리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직업에도 성별이 있나요? 여기 우리가 퍼즐을 할 때 여기 머리에 쓰는 모자에 따라서 여자가 주로 써야 되는 것, 남자가 주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죠. 이거를 이제 깨자라는 의미의 포스터고요. 자, 선생님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양성평등 저울 이런 것들 포스터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할 일들이 꽤 많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유쾌한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